오늘은 가방 만들기입니다. 모직 가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오늘 같은 종류의 모직을 이용하셔도 되고 햄프린넨을 이용하셔도 되는 관계로 가방은 거의 만드는 게 비슷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소재를 계절에 맞춰서 햄프린넨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물론 모직천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가능하십니다. 제가 지금 접어서 아래쪽은 접혀 있고요. 접어서 29cm, 약 30cm의 여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60cm죠. 햄프린넨은 보시는 것처럼 올이 굵어서 제가 2cm 아래 위로 시접을 둬서 그렇다면 2cm씩을 빼면 56cm가 되실 거고요. 56을 다시 반으로 자르시면 2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워서 28cm의 가방인데 바닥을 5cm 잡으실 거고 지퍼를 안으로 약간 내려앉게 하기 위해서 1.5cm 정도 내려앉는 크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방을 나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적절히 맞추시는 것이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드시다면 종이나 사각형이 될 만한 천을 가지고 가로 세로가 내 마음에 드는 사이즈로 한번 놓아보는 것이죠. 놓아보시고 그 상태를 다시 펼쳐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저는 햄프린넨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햄프린넨이 가로 세로 가로의 폭이 42 정도 됩니다. 다행히 옆 가장자리는 풀리지 않는 것이라 시접을 약 1cm씩 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러닝타임의 풀사이즈인 42, 그래서 양쪽이 40이어서 40cm짜리 지퍼를 이용했습니다. 40cm 지퍼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끝과 끝이 40이란 얘기는 지퍼에서 보시면 요 끝에서부터 요까지 딱 러닝타임입니다. 양쪽의 시접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9 정도 되면 저는 제일 좋겠는데 이거 딱 40이라 나중에 시접 처리할 때 옆부분이 조금 어떨까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또 만약에 이쪽이 너무 좁으면 안으로 살짝 넣는 방향으로 가미를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40cm 지퍼이고요. 저는 지퍼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위천이 고르지 않아서 약 2cm의 선을 그어 두시고 지퍼의 위쪽을 먼저 답니다. 위쪽을. 그래서 뒤쪽에서 보실 때 피친핀을 많이 꼽아서 바느질을 하시는데 뒤쪽에서 보실 때 이렇게 핀 작업을 해두시면 이것을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셨다가 끝까지 가시고 여기까지 바느질하는 거 지퍼 달기의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바느질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느질은 언제나처럼 저는 퀼트 실을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은 255번, 팜 255번 실을 이용해서 초크는 실제로 가시다 보면 잘 닳습니다. 그래서 선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없어져 버리는 것을 가미하셔서 선 위를 잡지 마시고 살짝 비껴 잡으시면 훨씬 바느질 하시기가 좋습니다. 모직천은 이렇게 바느질 할 때 상당히 폭신폭신한 질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저는 모직 가방은 실제로 솜까지 놓아서 작업을 좀 해봤었는데요. 솜을 놓으면 그 모직의 원단의 특성을 더 잘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가방인지라 햄프린넨을 쓰고 있습니다. 햄프린넨이란 원래 햄프린넨은 프랑스 곡물 주머니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나오는 그 곡물 주머니를 햄프린넨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곡물 주머니조차도 물론 프랑스에서도 상당히 빈티지한 가방을 만들어서 많이 유행이 됐었습니다. 현재로도 햄프린넨은 매니아층이 있을 정도로 아주 매니아층이 두터울 정도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워낙 원단의 특성이 빳빳함으로 가방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햄프린넨처럼 생긴 소재로 옷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약간 투박하고 거친 그 맛이 있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햄프린넨을 가공하여서 다시 염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햄프린넨도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햄프린넨은 또 염색을 해버려서 실제로 많은 양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마침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고 해서 눈에 띄일 때 사뒀다가 이렇게 가방을 만들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저는 조금 빳빳하지만 퀼트 실을 사용하면서 바느질을 하시면 비교적 단단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바늘 실의 색깔과 지퍼의 색깔이 거의 유사해서 나타나지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촘촘하게 살짝 뒤집어 봤을 때 지퍼와 천의 간격이 뜨지 않도록 바느질을 꼼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퍼는 겉면 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안쪽이라 겉면 쪽이어서 지퍼가 뒤집어서 겉면과 마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바느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퍼를 한쪽을 달았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지퍼는 이렇게 꺾이게 될 것이고요. 저는 얘가 지퍼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싫어서 한 이 정도 1.5 정도를 바느질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순서에 일반적으로 지퍼를 달고 나면 지퍼를 덮건 안 덮건 저는 여기부터 먼저 바느질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옆선이 아주 두꺼울 예정이라 옆선을 먼저 바느질을 하면 시접 처리가 좀 용이할 것 같아서 우선 거친구를 하기 전에 반대쪽에 2cm 선을 그어놓고 지퍼를 먼저 달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실 때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자, 지퍼를 이렇게 놓으시고 얘를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그죠? 지금 밑선이 한 장만 박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 위가 똑같이 맞추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지퍼의 결을 보고 아까도 한 요만큼 그럼 요쯤 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지퍼에다가 핀을 먼저 꼽습니다. 자, 이렇게 옆선을 맞추어서 자, 저도 옆선을 맞춰보고 지퍼가 요쯤에 오면 좋겠어에 먼저 핀을 하나 찌릅니다. 핀을 찌르시고 나면 자, 처음에는 원하는 상태의 곳에다 핀을 찌르실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지퍼가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지퍼가 똑바른지 어떤지는 제가 이 손으로 지퍼의 레일을 느끼시면서 레일과 떨어진 이 선의 간격을 유지하셔가면서 자, 그러면 요 손으로 만져지는 레일의 간격을 요 선과 내가 꺼놓은 시접선과 지퍼의 레일이 어느 정도 맞아가는, 물론 나중에 뒤쪽에서 한 번 더 스티치를 놓을 것이므로 바늘땀을 지퍼의 높낮이를 고를 기회는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삐뚤게 달아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퍼의 레일 간격과 선의 간격을 첫 핀은 보고 꽂았으니 겉핀과 나란히 갈 수 있도록 레일을 손으로 만지시면서 그 촉감을 느끼시면서 시침핀을 꼽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간간히 이렇게 뒤집어 보셔도 좋습니다. 두꺼운 원단일수록 레일을 느끼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손끝이 예민하셔야 느끼실 수 있으므로 이렇게 스침핀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죠. 언제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바늘땀에 고르기도 있겠지만 실제는 내가 바느질할 자리,
그 자리에 시침핀을 얼마나 정밀하게 촘촘하게 잘 꽂아두나입니다. 잘 꽂아야만 그 자리에 바느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자, 저도 조금씩 지퍼가 내려간 듯해 보이는데요. 자, 구르기를 조금 하시면서 쭉 반대쪽 끝까지. 저도 원단이 지금 두꺼운 상태에서 꽂아서 밀기 때문에 원래 의도하던 것보다 시침핀이 밀려서, 자, 꼽아서 밀어버리니까 이 밀림의 동작 때문에 뒤가 밀릴 수 있으니 조심해서, 저도 점점 올라오죠. 그래서 자, 밀림의 동작까지도 가늠하셔서 시침핀을 꽂으시고, 많이 올라와져 있네요, 처음보다. 자, 지퍼를 올리시고, 저는 중간을 한 번 더 조정해서 봐야 할 듯 싶습니다. 끝으로 가시면요, 저는 가장자리에 핀을 꽂아두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요만큼 바느질 왔을 때 이 지퍼머리 때문에 지퍼가 휘어져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퍼를 열고 바느질이 되고 나면 핀을 뺄 거니까 지퍼를 열고 조금 내려받기 위해서이고요. 이쪽은 제가 다시 조금 내려야겠더라고요, 뒤를 보니. 그래서 조금씩 내리는 반복 과정을 거칩니다. 자, 뭐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을 감각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손이 안 맞으실 때는 한 번 더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비교적 잘 된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셨다가 요만큼 오셨을 때 핀 뺀 곳에서 지퍼를 살짝 열고 이렇게 내려앉혀서 요 끝까지 바느질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퍼를 다 양쪽을 다신 상태에서 지퍼를 이렇게 세워두고요. 얘를 천을 고정하느라고 이렇게 핀을 꽂았어요. 이유는요, 요 옆선을 바느질 할 텐데, 요 옆선을 바느질 할 때 지퍼가 이렇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요 지퍼에 각을 맞추느라 시침핀을 이렇게 꽂아뒀고요. 그러고는 이제 요 각을 맞춘 대로 한쪽 선에 지퍼의 끝라인, 그러니까 자, 이거 한번 빼서 보실게요. 이렇게 되면 요 자리를 바느질하는 거죠. 요 자리를. 그래서 약 1.5cm 정도 되는 곳에 저는 지금 양쪽으로 바느질을 합니다. 이렇게 딱 고정핀을 잘 꽂아 두셔야 지퍼가 열었을 경우에 위에 와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처지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서서 여기가 지퍼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바느질을 옆선 시접을 역시 핀을 꽂아 두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당연히 왔다 갔다 해가면서 바늘땀을 이렇게 여기도 실제로 가방의 바깥자리에 어떤 태그를 넣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때 가장자리 쪽에 넣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반대쪽 작업을 할 때 태그를 하나 꼽는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서 곱게 바느질 하시는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태그를 만들어서 꼽아 두시면 실제로는 크로스 가방이나 또는 어깨에 매는 가방을 할 때도 끈을 뺐다 꼽았다 할 수 있는 뒤고리를 이용해서 태그를 만들어서 꼽으시면 또
유용하게 활용법이 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은 제가 태그 작업을 같이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어울릴 만한 태그가 없으면 또 만들어서 꽂아야 하는데 햄프린넨의 색깔과 어울릴 만한 태그가 제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제작해서 꼽는 걸로. 자, 딴 이야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 실이 조금 꼬여 있어서 실을 좀 풀고 이래서 제가 느끼고 있어요. 생방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는 녹화인데도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잘라버릴게요. 뭐 아무데나 자르시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자리가 연결 부위인 것 같아서 좀 풀리기 좋게 만들어 두고 제가 잘라버렸어요. 너무 심하게 꼬였더라고요. 그래서 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꼬여 있네요. 매듭을 잘못 자르면 중간에 실이 끊길 수도 있어서 저도 잘 보고 잘랐는데 안 풀리니까 크기가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끝까지 실제로 바늘땀이 조금 크겠다 느껴지시면 두꺼운 원단일 때는 저는 그래도 박음질을 원하진 않아요. 박음질보다는 홈질을 한번 가셨다가 돌아오는 쪽을 택하죠. 저는 바늘땀이 좀 커질 경우에 반대로 돌아오면서 그 바늘땀의 크기를 서로 재봉틀처럼 어긋나게 들어온 곳에서 나가시고 나가신 곳에 들어오시게 하시면 바늘땀이 촘촘해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방법을 택하는 편이죠. 박음질보다는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보시는 것처럼 왔다 갔다를 한번 하시게 되면 바늘땀의 간격도 줄일 수 있고 훨씬 효과적이죠. 이렇게. 걱정되신다면 끝까지 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햄프리는 조금 두꺼워서요. 바느질을 하실 때 손이 조금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뭐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단단하니까 이렇게 가셔서 끝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한 번 바느질 하셨더라도 바늘땀이 이 정도면 특별히 가방이 벌어진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서요. 일반적이신 원단으로 하시면 그냥 가셔도 돼요. 저는 지금 햄프리닌이 좀 두꺼워서 평상시 바늘땀보다 상당히 커져 있어서, 그러나 뒷선이 별로 예쁘지 않을 거라 박음질은 하지 않고요. 홈질을 계속해서 한번 가셨던 곳을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서 그대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한번 바느질 되고 나면 두 번 할 수 있을 만큼 연약한 이런 곳은 없어요. 그러나 본인의 느낌상 얘가 좀 바늘땀이 컸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가시면 좋겠죠. 여기까지 바늘땀을 다 이용하신다 치시면 다시 조금 반대로 돌아가셔서 자르시는 게 실의 견고함을 높이는, 물론 이때 매듭을 한번 하시고 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느질 하고요. 반대쪽은 제가 태그를 꼽아서 태그를 꼽는 거 과정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태그를 준비해 봤습니다. 색깔이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5cm, 여기서 5cm가 아니라 여기서는 2.5, 2.5 이렇게 5cm는 제가 가방을 바닥을 할 생각이므로 바닥 쪽이 되지 않게, 그러나 저는 높은 곳에 또 핸들이 달릴 계획이 있어서 조금 어중간한 중간쯤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면과 겉면 사이에 태그는 너무 길게 나와도 예쁘지 않으니까요. 자기 그냥 이것 태그라는 것은 자기의 개성이므로 위치든 뭐 높낮이의 위치 또는 뭐 어떤 종류의 태그를 넣으시건 얘는 자기의 개성이므로 그저 시침핀을 이렇게 겉면과 겉면 꽂으실 때 겉면과 겉면 사이에 내가 놓고자 하는 위치에 놓으시고 살짝 들어서 시침핀을 좀 돌려서 시침핀을 이렇게 꽂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빼도 되겠죠? 두 조각의 저는 시침핀을 전에 태그를 골라서 넣었기 때문에 미리 두 조각을, 한쪽은 조금 짧고 한쪽은 조금 높게 길게 그렇게 잡아서 두 조각을 함께 끼웠습니다. 레이스 같은 것들을 꽂으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어차피 빈티지 백을 만들고 있는 거라, 빈티지라는 것은 개성이지 않습니까? 내가 붙이고자 하는 것이 조금, 어찌 보면 빈티지라는 게 지저분한 재생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내추럴한 의미도 있어서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태그를 꽂았을 때도 같이 여기서 시작하셔서 끝까지 가시고 쭉 바느질 하셨다가 여기 돌아와서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출발하겠습니다.